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면 어떨까? 전제해보는 거죠. 언제? 자,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핵심 사항입니다. 전제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중요 사항들이 있다.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갈망, 열망, 강렬하게 불타는 욕망입니다. 강렬하게 불타는 욕망입니다. 순간 욕망은 나쁜 거 아니에요? 저 불교에서 욕망 비우라고 하던데,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진다고 하던데, 안분지족하라던데 라고 하는데, 자, 전제의 법칙에서 핵심 뭐라고요? 내 안에 갈망, 열망, 강렬하게 불타는 욕망. 뭔가를 내가 갖고 싶어, 해내고 싶어, 이루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내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강렬한 열망. 강렬한 열망은 결핍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문제 아닙니다. 그게 원동력이 되니까, 내가 뭔가를 함에 있어서 시작하는 원동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없으면은 귀찮아, 그냥 됐어, 그냥 살아,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자, 나 아무것도 안 할래. 마음공부 방송이나 뭐 불교 방송 이런 거 봐도 스님이 욕심을 비우면 행복한다고 하잖아. 그래, 욕심 비우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행복한 것 같아.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를 이루는 게 힘들 수도 있다. 안 된다고 말하진 않을게요. 근데 그걸 보통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냐면 약간 자기 합리화 하듯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귀찮아서, 힘들어서, 혹은 했다가 안 됐을 때 받을 상처가 두려워서, 그런 부수적인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면서 나는 지금 순간에 만족해서 안 하는 거야 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에서는 아닌 거죠. 그게 그런 식으로 핀트가 어긋나서 그렇게 말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되게 무기력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진짜로 내가 비우고 지금 이 순간에 정말 행복해하고 감사하는가, 아니면은 행복한 척 하려고, 그리고 또 내가 뭔가 도전하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말 중요한 게 갈망이에요. 열망, 강렬한 욕망이라고요. 자, 목적을 달성한 위대한 열정 안에는 강렬하게 집중된 욕망이 존재합니다. 먼저 욕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성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세요. 자,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서 현재의 자신과 달라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강렬하고 불타는 욕망이 성공하고자 하는 의도와 결합하면은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원천이 되면서 모든 성공적인 여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뭐라고요? 이 강렬하고 불타는 욕망이 성공하고자 하는 의도와 결합이 딱 되면은 행동의 주요 원천이 되더라. 내가 움직이는 그 기존의 패턴과 습관과 어떤 귀찮은 뭔가를 깨는, 내 반복되는 어떤 삶의 패러다임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깨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더라, 원천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중요한 점 뭐냐? 두 번째 중요한 점, 자, 육체적 부동 상태를 키우세요. 자, 그것은 육체적으로 무력한 상태인데 키츠의 나이팅게일에게 붙이는 노래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자, 졸린 듯한 마비 상태가 감각들을 잠재우는구나. 마치 내가 독 미나리에 취해버린 듯하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잠과 비슷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의식을 지니고 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마음대로 유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상당히 많은 음식을 먹은 뒤에 혹은 아침에 일어나 기운 없이 누워있을 때 이런 상태가 쉽게 유도되는 것을 경험해 왔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잠과 비슷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육체적인 부동 상태에서는 정신력이 증가함과 더불어서 절대적인 고요 상태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육체적인 부동 상태가 뭐다? 우리가 네빌 책에서 많이 들었던 잠과 비슷한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건데, 자, 이때의 현상이 뭐라고요? 잠과 비슷한 상태가 되면은 정신력이 증가함과 더불어서 절대적인 고요가 찾아온다. 자,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서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명상을 하거나 뭘 하든 간에 상관없는데 정말 깊은 고요와 그리고 정신력의 강화가 되면은 네빌이 말하는 잠과 비슷한 상태, 여기서 말하는 육체적인 부동의 상태가 된 겁니다. 이런 이제 포인트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걸 놓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해보는 거 좋잖아요. 오랜만에 또 해보면 좋잖아요. 이게 맨날 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한 번씩 시도해보고, 그래 안 되면 또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뭐 안 돼도 돼. 근데 한번 해보고 또 되는 체험을 하면 또 신기하잖아요. 신기해서 또 하고, 하기 싫으면 또 하지 말고 가볍게 한번 듣는 대로 떠올려 보시고 생각난 김에 좀 설레고 두근거리면 한번 해보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 머물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더욱더 증가된다고 해요. 이게 재밌는 거죠?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이거는 제가 멤버십에서도 했지만 이거는 이제 그 수요일 라방에서 똑같이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에너지 주파수를 상승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에너지 주파수가 정말로 상승했다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점점점 고요해지고, 그리고 이게 뭔가 힘을 뺐지만, 그러니까 편안하게 힘을 빼고 몸과 마음을 다 이완했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흐리멍텅해지고 졸음과 비슷한 상태가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몸과 마음은 이완되는데 의식은 굉장히 또릿또릿한 상태가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의식이 또릿또릿한 상태가 되니까 집중력도 더 증폭되죠. 하나의 생각에 잘 모여서 의식이 쫙 모이니까 집중력이 증폭이 되더라. 이 상태가 뭔가를 내 삶에 가지고 오기에,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상태다. 내비리 말하는 이 전제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라는 거죠. 가장 좋은 상태. 자,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할 일은, 자, 마지막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뭐라고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강렬하게 원하는 뭔가를 찾는 거, 정말 막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그 뭔가를 찾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육체적인 부동의 상태, 잠과 비슷한 상태. 몸과 마음은 정말 깊이 이완돼서 잠자는 상태랑 비슷하지만 의식은 딱 집중돼갖고 명명한 상태. 자, 그 상태를 만들고, 세 번째 뭐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했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일을 상상 속에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세 글자로 줄여서 심상화라고 표현하는데, 그죠? 이걸 여기서는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떨까? 전제해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어떨까? 저는 사실은 전제라고 안 하고 가정하기라고 하거든요. 가정해보는 거죠. 가정.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면 어떨까? 언제? 잠과 비슷한 상태에서. 자, 상상은 당신이 추구하는 것을 현실로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당신은 먼저 상상 속에서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부자가 된 것에서부터 생각하고, 내가 연애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생각을 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에서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망하지만 지금껏 당신 것이 되지 못한 자질 같은 것이나 아니면 다른 원하는 것이라도 이미 갖고 있다고 상상을 하세요. 당신이 온전히 이러한 느낌에 사로잡힐 때까지 당신 자신을 이 느낌에 완전히 내어줘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상태, 풍요로운 상태, 행복에 머무는 상태, 너무 편안한 상태, 여유로운 상태, 어떤 그런 상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상태에 온전히 머무는 게 필요하다. 통제된 상태에서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당신의 의식을 소원이 성취된 느낌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잠과 비슷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의 이 내면을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로 채우는 게 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상화가 잘 안 돼요, 어려워요 라고 했던 분들이 보통 맨정신에 하거나 잠과 비슷한 상태가 아닐 때 했을 때 좀 그런 경우가 많고, 내가 의식이 좀 몽롱한 상태에서 어떤 걸 떠올리는 연습을 해서 그 상태에 상상을 하다 보면은 착각이 들기가 좀 쉽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정신이 너무 또릿또릿하면은 내가 지금 상상하는 걸 다 아는데 그게 착각이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꿈인지 생신지 모를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쭉 상상을 하고 그 속에서 내가 뭔가를 쫙 하고 있으면은 이게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루어졌는지 헷갈리는 그런 일들이 더 쉽게 펼쳐지더라. 쉽게. 누워서 해도 되는데, 누워서 하면 제 경험상 100% 자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저도 이거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누워서 하면 100% 자. 100%. 기대서 해도 잘 확률이 한 7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45도 한 요 정도로 기대서 하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뭐 눕진 않고 기대갖고 이렇게 다리 쭉 뻗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재밌습니다. 자,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부동 상태는 자발적으로 주의력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최소 노력을 가능케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자, 다음에 세 가지 핵심 요소들을 잘 적용을 하십시오. 자, 첫 번째는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욕망하는 거 찾고요. 두 번째는 육체적 부동의 상태, 잠과 비슷한 상태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자,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전제 속에 완전히 퐁당 들어가는 거. 자, 위 세 가지는 당신이 목표한 것과 당신을 하나로 만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핵심은 소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의 느낌을 가지고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비법이 있는데,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거 중간에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 비법이 나와요. 자, 결과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비법이 뭐다? 그렇게 되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랑 연결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했을 때 뭐라고요? 즐기라고요. 근데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하는 뭔가를 내가 상상하고 전제를 해야, 가정을 해야 내가 그걸 즐기게 되죠.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즐거운 뭔가를 내가 원해야지 그게 이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의무감 때문에 심사하는 분들도 많아요.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돈이 많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분이 당연히 돈을 원하지만 진짜 설레는 일은 돈이 아니야 사실은. 그죠? 여유로운 상태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돈 자체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돈이 있어야 그걸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냥 돈을 생각하는데 안 설렐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건 진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수단이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상상을 점점점 안 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여유롭게 집에서 쉬는 날 즐겁게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한 판 하는 거야. 그런 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게임을 하려면은 내가 한 주 동안 일도 잘하고 경제적으로 뭐 걱정도 없고 체력도 여유가 있어야지 할 수가 있고 잠을 안 잘 거니까 주말에 그런 것들이 다 전제가 된 거죠. 그런 전제 하에 내가 재미있게 오락 한 판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게 막 진짜 단순한 부자가 되는 게 이게 아니라 이성과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 이런 걸 내가 누군가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어떤 분은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진짜 우리 딸이 있어서 우리 아들이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말 한마디 듣는 게 정말로 바라는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정말로 설레고 두근거리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겠죠. 그렇게 되는 걸 찾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자기 전에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응용법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이게 심상화 꿀팁인데 이건 전제 법칙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상화를 언제 하냐? 자기 전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하다가 보면 잠드니까 자기 전에 하고요. 그리고 또 언제 하냐? 자기 전에만 하면은 제대로 연습이 안 되니까 아침에 충분히 자고 나서 잠이 다 깬 뒤에 그때 다시 하는 거예요. 몽롱하면 다시 잘 수 있지만 몽롱한 거 다 날아가고 찬물로 세수하고 그때 누워서 혹은 뭐 앉아서 하면은 그때는 또 잠이 좀 잘 안 오거든요. 방금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좀 좋습니다. 연습할 때 수월해요. 제가 원하는 남자가 저에게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어떻게 하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이것도 꿀팁인데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뭔가를 하는데 자꾸 걱정이 드는 거는 의심하는 거거든요. 내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라고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의심을 의심해보세요. 우리는 의심을 너무 잘하잖아요. 의심에 자격증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마스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의심할 거라면은 의심도 의심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좋은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못 만날까? 그게 사실일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까? 이상한 사람만 만날까? 그걸 의심해보는 거예요. 아니야,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믿어지지도 않는 것을 막 스스로한테 말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원하는 사람 못 만날까? 계속 나쁜 사람만 만날까? 내가 부자가 될 수 없을까?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 나는 돈을 못 벌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내 생각 계속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잖아요. 내 원래 믿음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는 애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중의심. 저는 여행이 너무 좋고 설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좋아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진짜 좋아하는 거.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세속적이든 영적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가 되든 상관없어. 정말 극한의 세속적이든 극한의 영적이든 아니면은 극한의 뭐 어떤 즐거운 체험을 상징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설레면 됐어. 그리고 그게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범죄가 아니면 됐어요. 나쁜 걸 상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나쁜 거는 결국에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건 하면 안 되고, 내가 정말로 설레는데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거면은 뭐든 상관없어요. 물질 너무 밝히면 너무 저속한 거 아닌가? 세속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돼요. 얼마든지 다 해도 됩니다. 증거 이슈로 방문하기 꿀팁이네요. 맞아요. 이의제기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예요. 야, 그 증거 있어? 아니면 저는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은, 예를 들면 막 마음속에서 의심을 해요. 노력하지 않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증거 있어? 그런 사람이 없을까?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을까? 어딘가 있지 않아? 어딘가 본 적은 있는 것 같지 않아? 본 것 같은데? 노력하지 않고 존재만으로 사랑받는 사람들 있지 않아? 되묻는 거예요. 계속 제가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딘가에 숨어 있거든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부자가 됐거나,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됐거나, 아니면 어디서 사랑받고 있거나, 그죠? 진짜 그냥 태어난 것만도 사랑받고 있거나, 뭔가를 안 하거나, 이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난 저들보다 되게 많은 걸 하고 있지 않니? 그러면 나도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나보다 더 많은 걸 안 하는 사람도 더 많은 사랑을 받는데 나도 그렇게 많은 걸 할 필요 없는 거 아닐까? 실제 근거들 보면서. 왜냐면 살아있는 산증인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의심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사랑이 많은 거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의심 많은 분들이 많나 봐요. 사랑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의심 대장이잖아요. 사랑 대장입니다. 사랑 대장, 의심 대장. 얘가 계속 의심하고 걱정하는 건 날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내가 상처받을까 봐. 우리가 배웠던 그거예요. 불안이, 걱정이, 집착이. 걔들이랑 의심이랑 똑같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다.